장모가 또 부리는 게 또 장난이 아니잖아요. 형광등 달아라, 뭐 해라, 뭐 해라. 며느리가 시댁에 잘하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왜 어머니들께서는 내 아들이 처갓집에 잘하는 꼴을 잘 못 보시는지. 아니 그게 출가 후인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 세대가 바뀌고 있어요. 저는 처가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 베르사유로 갔으면 좋겠어요. 가만 안 두죠. 꼭 내가 조수 같아. 내가 시키면 지가 또 시키는 거야. 그러면 계속 좀처럼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고 내 주장을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돼. 마누라 부사서 우리 집 인천에서 여의도로 와 글쎄. 당연하죠. 강하게 초반에 확 잡아서 이렇게 뒤흔들어야지. 얘가 간땡이 같은 소비 활동을 되게 좋아해요. 취미 활동이 쇼핑하는 거거든요. 철딱서니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왜 우리 돈이야 내 돈이지. 우리 하지 마. 나 너 해. 그래도 왜 남편한테 나온 돈이 아닌가? 지 남편한테도 하루에 일비가 10,000원이래. 내가 이제 10,000원 갖고 뭘 쓰냐는데 그런 거는 혼쭐을 한번 내야 돼. 돈이 최고야. 걔 돈이 신이야 신. 네, 제 집 드나들듯이 처갓집에 가는 아들을 보면 시어머니는 속이 터집니다. 힘들게 키워놨더니 남의 집 가서 아들 노릇하고 있네. 에휴, 순진한 내 새끼. 며느리 꼬임이 그냥 후딱 넘어갔다니까. 이런 얘기 듣는 며느리도 할 말 많아요. 아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처갓집 가는 걸 뭐라고 하셔? 어머니 신칠거지약 모르세요? 요즘은 처갓집에 잘못하면 쫓겨나는 세상이에요. 무엇이? 자, 신칠거지약을 두고 시월드와 며느리월드가 한판 붙어보겠습니다. 웰컴 투 시월드! 자, 지난주에 저희가 네. 21세기 신칠거지 네, 약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오늘 뒤를 이어서 제2라운드를 준비했습니다. 옛 칠거지약에서 바뀐 신칠거지약. 처갓집에 효도 안 하면 이혼당하는 세상. 예, 이렇게 바뀌었어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그 때문에 이혼하고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네. 장서 갈등이 생기니까. 예, 예. 어떻게 저는 좀 아드님이 처갓집에 잘하는 편인가요? 잘해요. 나는 느끼는 거예요. 아들 그 힘들게 키워놓으면은 장계 보내고 나면 정말 장모의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어떤 데 섭섭한 게 많죠. 근데 또 이 장모가 또 부리는 게 또 장난이 아니잖아요. 형광등 달아라, 뭐 해라, 뭐 해라. 그럼 거기는 넷넷넷넷 하고 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시키면 잘 안 해요? 넷넷넷 안 하고? 안 해요, 집에서 나한테는. 아, 진짜? 네. 전혀 안 그래요. 진짜요? 네. 아니 보기에는 너무너무 잘하게 생겼는데 네. 사실 전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보통 이렇게 며느리가 시댁에 잘하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네. 본인은 또 이제 그 처갓집에서 그런 생각은 또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어머니 생신 때 뭐 장을 보고 메뉴 짜서 이제 손님 초대해서 한 상 거하게 차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어머님 이제 친정엄마 생신 때 가서 이제 밥만 먹으면 되잖아요. 누가 뭐 설거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요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밥만 가서 한 끼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하기 싫고 그러니까 뭐 자꾸 깨를 부려가지고 어쨌든 뭐 혼자 갔다 오라고 뭐 이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서로 그 기본적인 의무는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이게- 생신 안 챙긴대요. 네. 예. 웬만한 때 잘하는데 얼마나 바쁘면 그때 못 가겠나. 근데 남자들이 참 희한한 게 여자들도 우리 엄마한테는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잘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명절에 같은 때 우리 시어머니가 부르면 여자들은 가서 하잖아요. 일도 다 하고. 그럼. 무조건 며느리는 와서 그렇게 해야 안 되는 나가죠. 일이고. 예. 예. 아유, 생각도 못 하죠. 그럼요. 그런데 결혼을 한 그 처갓집에 남편이 그러니까 사위가 당연히 잘하는 건 맞는 건데 왜 어머니들께서는 내 아들이 처갓집에 잘하는 꼴을 잘 못 보시는지. 아니, 그게 좀 이중적인 게 그저 우리 말 중에 출가 후인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 그걸 들어봐야지. 아니 근데 출가 외인이 사실 저는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지선 씨가 피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요. 왜요? 왜냐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언제 개풀을 나는 생일이고 뭐고 우리 엄마 생일이고 뭐고 최양락 씨한테 감히 말을 못하고 우리 엄마는 항상 야 최서방 바쁜데 절대 얘기하지 마라. 아니 최서방 바쁜데 무슨 그런 여자가 됐어. 생일 이런 거 한 번도 안 차렸어요. 그리고 최양락 씨는 우리 엄마 생일이 언젠지도 몰라. 아니, 얘기를 하셨어요. 야. 얘기를 하시죠. 아니 그러면 드셨다. 그러면 최양락 씨 그러면 최양락 씨는 처갓집에 아주 못하는 편인 건가요?
아주 못한다기보다 늘 엄마가 딸 가진 죄인이라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 절대 최서방 바쁜데 바쁜 스케줄에 맨날 본인이 A급이라는 연예인이라는 그런 말을 하니까 야 최서방 스타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어쩌다 시골에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 딱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시니까 엄마가 또 손이 크셔서 2, 30가지 반찬을 쫙 해요. 순식간에. 그러면 이제 드세요. 그러면 이제 아유 맛있구만요. 그러면서 다 드세요. 드시고 나면은 같이 설거지를 좀 도와줄 줄 알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엄마가 설거지 다 하시고 TV 보셔요. 편하시게.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뺏어서 해야지. 그러면 엄마도 나를 물론 남편 최양락 씨도 귀하게 키우셨죠. 어머니께서. 근데 저도 귀한 자식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럴 때는 같이 좀 했으면 어떤가요? 그래서 아유 엄마 저리 가세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제가 하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떳떳하지가 못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 괜히 딸 가진 죄처럼. 네, 아유 제 딸이 제대로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 그게 맨날 아니고 그러고. 나도 시어머니인데 내가 설거지 있다는 걸 잘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우리 저기 며느리네 집에서 저기 사돈댁 모시면 사돈은 좀 하시는데 나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 봐. 진짜요? 근데 워낙에 좀 안 하셨잖아요. 난 못하겠어. 난 근데 체질이 잘 아니야. 아니 그러면 사돈도 하지 말라. 아니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지. 아니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지. 왜 좋아하겠어? 잘해. 힘이 덩어리로 나왔어 지금. 아, 나 진짜 우리 시어머니랑 똑같은 아니 취미가 그러니까 어떻게 설거지야? 한윤숙 씨네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같은 과다 이거지. 그게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텔레비 보고 있는 게 편안해. 텔레비 보는 게 안 편해요. 아니 그 저기 사돈은 텔레비 보는 게 불편하다. 오늘 설거지가 좋다고 하셨어. 이게 사람이 어딨냐고 세상에. 아니야 내가 앉으시라 그랬었어. 그때 싫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세요 오늘? 아니 싫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아니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지. 예. 야, 근데 오늘 정말 반가운 두 분 나오셨습니다. 유현상 씨, 최윤희 씨 커플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유현상 씨는 결혼 전에 분명히 반대가 좀 심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장모님과는 사이가 어떠세요? 반대 정말 심했죠. 보통 심한 게 아니죠. 그냥 우리나라의 보배잖아. 맞아. 이건 아주 완전 기둥이잖아. 유현상 씨 결혼할 때 우리 세대들이 그때 도둑놈이라고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 유현상 씨, 유현상 유현상 씨. 최윤희 씨가 저 자- 딸이라면은 저기 이런 분이 결혼한다 그러면 딸 주시겠어요? 아니, 유현상 씨, 이 프로 잘 몰라서 그런데 남자가 나올 프로가 아니에요. 아니, 나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예. 왕의 애청자인데 예. 나 우리 저 정찬우 씨 정말로 예. 용하지. 불쌍해 보이더래. 사람의 기운이 정말 없어. 불쌍해 보이더라고. 왜 나는 왜 나오면 다이어트가 필요 없어요. 원래 나중에 원래 기어 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대화를 그러니까 조금 그랬다가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우리 큰 아이가 큰 아들이 태어났을 때 때 이쁘지. 병원에서 큰 아들을 이렇게 안으시곤 왜냐면 이게 정말 우리 윤희 아들이냐 그 간호사들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정말로요 너무 막 부들부들 떠지더라고요. 좋으셔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그랬죠. 뭐라고요? 그거는 제 아들인데요. 윤희 아들이 아니고 이제, 제 아들인데요. 이제 어머님 우리 처가 쪽에는 아들이 없어요. 그냥 제가 이제 뭐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속으로 그냥 혼자 뭐 자랑하듯이 내가 제 했습니다. 아들인데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어머님이 그때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풀으셨어요. 지금은 관계가 뭐 그냥 아들 같은 좋으신 거예요? 관계? 지금은 뭐 저도 처가살이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어머님이 보시고 예.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마포 쪽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저 어머님 사시는 대로 들어오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래도 꽤 살았지? 얼마 산? 1년. 그래 이렇게 잘 사는 이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시더니 어머님이 사시던 그 집의 키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와우. 정말 고가의 그런 집이었었어요. 그 집을 저한테 키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살아라. 와우. 등기 이전도 해주셨어요? 등기를 주셔야지. 등기 이전. 다 모두 저한테 다 이제 아니 최윤희 씨는
처가살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안 불편하셨어요 혹시? 불편했죠. 어떤 점이? 더군다나 저희 친정 엄마가 네. 음식을 굉장히 못하세요. 아. 그래. 정말 장모님이랑 다 잘할 건 아니야. 네. 너무 음식을 못 하시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먹을 때 좀 인상이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그러니까 어머님이 모르시는 저 모습을 예.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어머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가 볼 때 그런 모든 사이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볼 때 모든 불만이 키를 받으면서 해소된 거예요. 다 잊었어요. 나 키를 기억을. 받으면서 싹 해소. 나 아니 최윤 씨가 보시기에는 확인해야지. 정말로 장모님이랑 사이가 좋습니까? 거짓말 안 지금? 해. 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 엄마를 잘 이렇게 못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는 이제 미국에서 전화비가 비싸니까 네. 그러니까 자주 전화 못 드려요. 근데 저희 남편이 어머니 이제 식사하셨느냐고 예. 다 안부 묻고 또 이제 어디 지방이나 이런데 뭐 방송 같은 데에서 이렇게 협찬 뭐 음식 예, 같은 예. 거 네, 사가지고 오면은 꼭 저희 네 친정 엄마 드리고. 아우, 사이가. 되게 정이 많으세요. 네. 되게 정이 많으세요. 우리 쇼홀대 또 귀여운 분도 나오셨어요. 예, 예. 우리 준 개그맨 송중근 씨 함께 안녕하세요. 예. 아 송중 씨 그 장모님이랑 자주 만나세요?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한 4일, 5일 정도 오세요. 와. 네, 저희 아내가 얼마 전부터 일을 시작을 했는데 네. 아이 때문에? 아이 이제 봐주신다고 거의 뭐 매일 오시다시피 하시죠. 네. 괜찮으세요? 어떻게 좀 자주? 처음에는 사실 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시다 보니까 뭐 제가 화장실 가기도 좀 그렇죠. 불편하고 옷 마음대로 입기 옷 갈아입는 거 네. 막 화장실에서 들어가서 막 갈아입고 저희 집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샤워하고 불편하게 옷다 입고 나오고. 샤워도 옷 입고 나오고 예.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장모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있으면은 가족이 안 된다. 가족이 되기 위해선 편하게 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편하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고 장모님께서 뭐 속옷도 개주시고 이제는 그런 게 이제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처럼 그렇게 저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럼 장모님이 굉장히 편하다는 거잖아요. 예, 장모님이 편해지셨어요. 예. 아니 잘못 키워놨구나. 아유, 왜요? 왜요? 편하지. 아니, 편하지, 그래도 언니. 엄마가 자기 엄마가 편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장모님이 편하다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 아들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하지. 아니 장모님 만난 지가 얼마나 돼서 그렇게 편안하겠어 갑자기. 그게 아니 근데 진짜 처갓집에 잘하는 아들 보면 좀 섭섭하신가 봐요? 나는 알고 싶지는 않아.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실체를 확인하고 싶지 근데 자연 이야기를 통해 들으면 굉장히 자기 그 장모님한테 이렇게 애교를 떤다 그러는데 나는 우리 아들이 애교 떠는 걸 본 적이 없거든. 아 선생님한테는 떨어본 적이 없어요? 나한테는 아주 그냥 무섭게 키우셨으니까. 근엄한 아들이지. 근데 그 하남에 가면 그렇게 수다를 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무슨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 굉장히 수다스러워요. 우리 엄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웃어요. 날 한 번도 웃겨준 적은 없거든. 내가 웃기지. 근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 그러니까 그렇게 섹시가 좋구나. 그래, 재밌겠다. 근데 그렇게 사는 거는 나는 우리 남편이 별로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재밌게 사는 거 그거는 괜찮아. 그건 좋아요. 네. 아 이제 요즘 자기가 본가보다는 처갓집에 가까이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때문에. 네, 이순아 씨 아들도 어떻게 처갓집이랑 더 가깝습니까? 처갓집하고 한 5분 정도. 5분. 그 워낙에 처갓집이 부산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사 와서 바로 옆집에 사는데 매일 아침에 저 처갓집에 들려서 아침밥 먹고 출근했는데요. 그러니까는 우리 며느리가 편하지. 그렇지. 자기 엄마가 또 솜씨가 좋아.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제 불만이 없어. 근데 이놈 우리 손주가 고집 식구가 될까봐 고개 그냥 왜냐하면은 요즘 애들은 할머니가 좋아, 외할머니가 좋아, 친할머니가 좋아 그러면 다 외할머니라 그래. 왜냐면 접촉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럴 때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러더라고. 정말로. 평소에 언니 쇠뇌를 시켜야 돼. 뭘 하나 해주고 할머니 고맙지? 이거 친할머니가 사줬지? 친할머니 고맙습니다. 인사해봐. 아이고 잘했어. 또 한 번 해봐. 이렇게 치사해요. 계좌이체. 진심으로 우러나서 할머니를 좋아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게 쇠뇌를 시켜야 돼. 아니 그래도 치사하게 애를 세뇌시킨다는 게 아니 내가 안 사준 거 고맙다고 그러라 그랬니? 사주고 고맙다고 그러라. 아니 그래도 아니 외할머니는 그렇게 안 하잖아. 오늘 송도근 씨가 오늘 되게 오랫동안 방송해 왔는데 오늘 현미 씨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의자가 현미 의자. 현미 씨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수맥이 흘러. 여기 수맥이 흘러. 예. 근데 어차피 장모님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사위 있잖아요. 자주 봐요? 어때요? 아유
며느리하고 사위가 훨씬 낫지. 다 남의 식구인데도 사위는 그냥 얼마나 자상한지. 그냥 음료수를 딱 냉장고 열어서 없으면 그냥 구석구석 다 갖다 채워놓고 또 홍삼 갖다 놓고 이번 여름에 태국에 지낸데 왜 그 여행 가는데 장모님까지 모시고 가는데 그냥 공항 패션으로 그냥 선글라스 최신형 다리 쫙 해서 데리고 나갔다 왔어. 이 공항에서 패션이 죽였는데 찍는 카메라맨이 없었지. 그렇구나. 죽이게 아니, 어떠세요? 나갔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사위는 좋죠. 근데 만약에 내 아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건 싫고. 그것도 싫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돼. 아니 본인은 어떠신데요? 에? 사위. 그렇게 아이고 하지도 않아, 장모님이 우리 사위한테 저기 뭐야 일어나서 인사하고 아이고 이서방 오셨어요 하시는 거는 우리 엄마밖에 없어. 우리도 그래. 아 진짜 그래요? 아 그래 고개까지 사위를 숙이면서 어렵게 생각하지. 그리고 사위를 어렵게 지금도 존댓말을 써요. 반말을 못해. 근데 우리 형부나 내 동생 그 신랑이나 다 무슨 뭐 오서방, 윤서방 뭐 아유 어서 와. 아이고 윤서방 오셨어요. 어머 아니 그러면은 남편분이 아니 왜 그러세요 장모님? 아니야 원래부터 성격이 아니 못돼서 그게 그래. 힘이신 거야. 그렇게 아니요. 잘해야 내 딸을 우애주잖아. 아니에요. 그게 주고받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그 장모 장인이 그 어렵다고 오히려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사위한테 잘해주니까 말이 딸을 그러네. 무시하더라니까. 아닌데. 아니 그렇게 생각을 아니 근데 우리 하더라고요. 사위는 내가 어려운가 봐. 그 장모 소리를 못해. 2년 차 됐는데.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냥 안 불러 호칭을 안 하고. 뭔지 알겠다. 안 부르는 거 있잖아. 저, 그러면 어떻게 그래, 근데 장모라고 자기 와이프의 엄마잖아.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뭐 연예인 이순아로 자꾸 생각이 되는지 저 장모님 소리를 못해. 숙기가 없는 거지, 숙기가. 아 요즘에는 그 처갓집이랑 가까이 사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예 처가살이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 많대요. 많아요. 네, 오늘 처가살이 오랫동안 하신 분 모셨습니다. 자, 엄현 씨.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예. 시댁에서 처가살이 하는 거 반대 안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아기가 생기니까 뭐 일하는 아줌마가 아무리 왔다 그래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없어서 저희 어머니를 불러 제끼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저녁에 가면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무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같이 살게 됐죠. 그래서 뭐 우리 남편이 처가살이를 하려고 시작한 거는 아닌데 도움 받느라고. 그냥 발 하나 잘못 디뎠다가 그냥 푹 빠졌어요. 불만을 이렇게 중간에 얘기하거나 그러진 이제 않았단 좀 말이죠. 그만하자 우리 애도 힘들다, 다 컸는데 뭐 이런 나가자 거. 뭐 이렇게 독립하자 얘기 안 네. 하셨어요? 아니요, 좀 불편했어요. 사실 내가 아무래도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지. 나 시집살이 하는 게 낫지. 이거 처가살이 하니까.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사실 뭐 사람이 다 우리 엄마도 잘못할 수 있고 우리 남편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잘못한 것 같은데. 근데 서로 불편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나 여기서 어느 자리에서 내가 우리 엄마랑 독립을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하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애들한테 그 애정을 갖고 그러니까 지금 뭐 손주들 키워보시니까 너무 이쁘시잖아요. 그 애들에 대한 너무 정을 쏟고 있으니까 내가 엄마 저기 이렇게 우리 남편이랑 불편하니까 고만 살자 이 소리 죽어도 못하겠다. 야 이게 네. 그거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제 영원히 같이 그냥 가야지라는 결심을 한 지 한 10년이 됐죠. 아드님은 처갓집에 잘하는 편인가요? 같이 살진 않죠? 뭐 우리 한숨이 한숨이 왜? 우리 아들은 결혼할 때부터 참 선전포고를 하더라고. 엄마 나는 이제부터 그 우리 며느리 이름이 수연이에요. 네. 수연이 얘기를 잘 듣고 살 거라고. 그리고 아니, 요즘 이렇게 집을 다들 구하는 입장에서도 딱 엄마하고 먼 데를 구하겠다고. 와우. 근데 선전포고를 딱 하는데 속으로 저 굉장히 마음을 넓게 쓰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약간 괘씸죄에 걸리더라고. 아니 내가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엄마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멀리 갈 것까지 뭐 있어? 가까이 살면 내가 반찬 해주고 뭐 해주고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애정을 갖고 할 텐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뭐 멀리까지 가지? 내가 지를 불편하겠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괘씸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 엄마 나 미국으로 갑니다. 어이? 또 통고야. 의논도 안 하고. 그런데 거기가 이제 처갓집이 있는 데거든요. 미국이요? 처가에 이제 사업을 가서 좀 도와야 되는데 지금 뭐
아버님이 많이 뭐 아프시고 어쩌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한마디 싫은 소리를 했어요. 야 보리쌀 뭐 몇 대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는 거 아니다. 그러고 말을 딱 하고 보니까 내가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데 나는 내 입장만 생각하고 말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니네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가라. 앞으로 아들이 처가살이 한다고 생각하면 싫으세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들은 결혼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막을 치더라고요. 엄마, 아들은 사돈되는 거 알지? 어머 웬일이야? 그걸 또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아무튼 아들은 결혼하면 사돈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 아들이 이제 그 검사잖아요. 근데 어느 그 여자 처녀가 검사하고만 꼭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검사한테 시집을 가면 짜리 앞 저기 건물을 2개를 주겠다고 그렇다고 저한테 우리 아들 친구 좀 소개해달라고 계속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근데 어찌나 욕심이 나던지 아니 뭐야.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어디 가서 당최 그런 소리 마셔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 젊은 애들이 누가 처갓집에서 그런 거 다 가져오면 반가울 사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처갓집에서 그거 가져오면은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명절날도 친정 먼저 가야 되고 뭐든지 다 친정 위주로 해야 되면 남자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근데 떳떳하지가 못하잖아요. 처가살이 하는 거는 정말 부모로서 좀 자존심 상하죠. 말이 처가살이지. 솔직히 젊은이들이 그 친정집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장모가 봐주는 거는 괜찮은데 자기 시어머, 자기 엄마가 봐주는 건 고생시키니까 싫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처가살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돈도 아들이 굳이- 처가살이 하는 거를 다들 그렇게 상쾌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나는- 그 아니, 언니도 근데 요즘은 아들이 눈치를 볼까 봐 그거는 껄쩍지근해 하더라고. 아니 아들들이 그런다니까요. 야 어차피 장모님 모시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자. 그러면 돈도 절약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요즘 친구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혜수 씨 무슨 우리가 말씀? 그게 그냥 말로만 처가살이지. 많이 반대가 난 조금 아니라 많이 반대예요. 왜요? 다 길이 있고 이 사위는 백년손이라고 그랬으면 장모만 백년손이 아니고 이 사위도 굉장히 불편한 입장이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 우리가 정상의 길을 가야 되는데 굳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얹혀 있다는 게 우리 아들한테 정말 못할 일을 하는 것 같아. 아들한테? 네, 떳떳지가 못하잖아. 아니 지가 좋아서 가면 언니 편해. 어떡해. 난 엄마 너무 좋아. 막 이러면 어떡해. 지가 좋다. 아니 지가 좋을 수가 없어. 살아보면은 불편하거든. 아니 우리 아들이 아직은 돈을 벌고 갑인데 그때요 거기 가서 뭐 굳이 얻어먹을 것도 아닌데 뭐 하려고 저기 머슴살이래. 근데 처가살이. 머슴살이 아니지. 처가살이. 옆에 사는데 지금 반머슴을 하는 것 같아. 왜냐면 거기서 힘쓰는 거는 다 사위 불러서 남자가 하는 거죠. 이수아 씨 그 집 가면 잠자코인데요. 머슴살이를. 진짜야. 아니 뭐 쇼파 날러라 뭐 이렇게 움직이는 다 그거는 아들들도 하는 그거는 거니까. 아들이면 본인의 집에서. 우리 집에서는 안 해, 이놈 자식이. 장모네 집에 가서 그냥 다 이렇게 정리 정돈 다 해주고. 송중근 씨는 우리 정말 전기 이거 하나 안 해. 아우. 저는 뭐 굳이 그렇게 저도 아들이 있지만 뭐 몇 년 뒤에 장가를 가겠죠. 처가살이 한다면 한번 솔직히 싫을 거예요. 네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처가살이를 하겠니. 불편하고. 근데 엄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게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뭐 열쇠라든가 뭐라든가 뭐 이런 데는 꼭 열쇠뿐만이 아니라 그가 원하면 그래 네가 행복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고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애 아빠는 뭐 절대 상상조차도 못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자기가 아니 그러니까 며느리들은 시집살이는 당연한 거고 아들들은 처가살이는 당연한 게 아니고 그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 그러고 딸은 며느리는 아니 그래 종이라고 내려온 그러는 게 전통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전통을 깨고 뒤집을 수는 없는 거야. 세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혜연 씨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아니 진짜 혹시라도 근데 저희 남편 성향으로 봐서는 예. 뭔가 도움을 받을 게 있으면 처가살이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아이들도 많이 컸고 별로 도움 받을 일이 없어서 본인이 자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딸 입장에서 엄마가 고생할까 봐 그건 반대예요. 네, 저는 아들이 채혁이라고 하나 있는데 걔가 잘 자라서 그 대릴 사이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왜냐면 그 집에 잘하고 말도 받고 그 집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는 왜요? 아니 같이 살면 좋잖아요. 아니 난 같이 사는 거 싫어요. 왜요? 왜냐면 계속 내가 걔를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아주 힘들더라고요. 자식 아주 딸내미는 딸은 오히려 사위가 나한테 와도 좋고 자기네가 좋다면 가서 살아도 좋고 예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프리하게 살려고 그러고 싶어요. 각각 달라요. 상황이 다르니까. 사위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좀 다른데 그렇죠. 아까 이제 처가살이는 아니지만 장모님이 와봤으니까 네. 처가살이 예를 들어서 아들이 하겠다. 나중에 커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최소.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저희 장모님하고 관계도 굉장히 좋고 아까 이제 음식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장모님 음식이 너무 맛있거든요. 음식을 너무 잘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너무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너무너무 잘 맞고 그리고 항상 제 입장에서 항상 뭐 생각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저는 들어가서 사는 것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김준호 씨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이 또 많으니. 예, 저는 아들이 이제 셋이나 많잖아요. 있으니까. 처가살이 보내. 그러다 보니까는 분명히 그 중에 하나는 뭐 한둘은 처가살이 할 거 상황이 될 아니에요. 수도 근데 있죠. 저는 처가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미래에 가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냥 같이 사는 거지. 같이 사는 거지. 그리고 돌아가실 솔직히 때 모든 재산 또 다 줄 거 아니에요 사위한테. 나는 뭐 재산에 대한 그런 것까지는 뭐 생각을 안 하더라도 다 알아. 저는 그냥 그 집 그러니까 우리만 바라보고 아들들이 산다 그러면 나도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정말 그 집 아들처럼 잘해준다면 앞으로는 정말 아이들을 많이 안 낳기 때문에 식구들도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서로 그 모인 가족들끼리 돈독하게 산다면 얼마나 좋아요. 내 아들이 그 집에 가서 물론 저도 막 속 뒤집어지는 일들은 생기겠지. 하지만 이놈이 그러면 이놈이 또 맞춰줄 때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들이 셋이니까. 딸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많이 낳아야 돼. 근데 친정 아버지가 대릴 사위였거든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형제들은 이제 다 이북에 계시고 우리 엄마가 무남 동료였는데 지금도 그런 말씀은 그 시대에 솔직히 말해서 대릴 사위였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처가살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굉장히 세대가 뭐 바뀌었는지 살면서 내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딱 한마디도 안 해요. 저도 제 아내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어요, 사실. 아 이거 이유가 키가 또 나올까 봐. 그냥 아니. 1년에 하나씩 나오니까. 1년에 하나씩. 그건 이제 주신다 그래도 이제 받아요. 아니 그냥 어머님 그냥 유산 받을 때가 제일. 어머니 그냥 모시고 싶어요. 그냥 어머님 이렇게 잘 해드리고 싶고 좀 효도 해드리고 싶고. 근데 윤상 씨가 되게 마음이 좋으세요. 그리고 제가 뭐 처가살이를 하든 안 하든 어머님 그냥 우리 집에도 이렇게 좀 모시고 와서 살고 싶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잘하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부지간에 뭐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 그쵸.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이제 24년 됐지만 남편한테 한 번도 뭐 이렇게 말을 놔본 적이 없었어요. 채윤이 들어갔으니까는 해야지. 아니야 근데 예전에는요 뭐 남자기 여자란 나름이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진짜 요즘에는요 남자가 이렇게 부인한테 잘하는데 부인은 얼마나 남편이 사랑스럽고 좋겠어요. 얼마나 시댁이 잘하겠어. 시댁이 얼마나 잘해. 아유 나도 남편이 저렇게 해봐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신칠거지야. 남편이 뭘 잘해야 되는지 안 쫓겨나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윤상 씨가 오면서 프로그램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그러네. 예. 남자가 말 많은 것도 이혼 사유? 신칠거지약 말까지 많으면 남편도 소방 맞는 시대.
이건 뭐 너무하네. 이건 좀 옛날에는 여자가 말이 많으면 쫓겨난다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 말에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예, 예. 투기도 말 되고 한마디 이러니까. 아니 근데 어찌됐든 근데 이건 좀 남자 입장에서 이건 조금 좀 기분 나쁘네요. 기분 나빠요? 말도 참 못하게 한다는 건 좀. 네. 아니 요즘은 옛날 남자들보다 요즘 남자들이 제재거리는 게 지금 네. 길어요. 많긴 많죠. 말이 그 너무 얘기일 많아 거야. 진짜. 아니 정말로 그 얼마 전에부터 그 강큰 남자 시리즈 유행했었잖아요. 전화 왔는데 여자가 받았어요. 딱 끊었는데 누구야? 물어보면 강큰 남자고 여자가 나가는데 어디가? 이러면은 강큰 남자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언제 와? 이런 거. 솔직히 와, 당신 언제 와? 물어보는 거. 그 솔직히 이제는 남자들이 여자의 사생활도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남편한테 시시콜콜 물어보지 않잖아요 이제는. 맞아요. 남자가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데 맞아요. 여자들도 사회생활하면서 힘든데 맞아요. 시시콜콜 자신들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터치를 좀 안 해주는 게. 아유 저는 그 이제 술 한 잔 딱 들어가면은 술상이 집 앞에 집 안에 딱 하나 있어요. 네. 그러면 잠깐 앉으래요. 난 앉는 게 너무 싫은데. 그럼 앉아.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할 얘기가 없어요. 나밖에 없으니까 앉아.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가 사회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그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시작하는데 몇 시에? 그래요. 나랑 결혼해서 힘든 기간은 내가 들어줄 수 있어. 근데 자기가 20살 때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나랑 결혼 전까지 힘든 과정을 나한테 왜 얘기하냐고. 그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 죄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이제 방송 안 한 지가 별로 많이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사실상. 그러면은 그게 본인이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 연예인들은 픽업을 해야지만 내가 방송 출연하는 거지 뭐 김 PD 나를 출연을 시켜줘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자존심이 너무 세.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는 어지간한 거는 또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를 화를 나한테 화딱지를 내가 내는 거야. 나한테 내는 거야. 말이 당신 때문에 많으시네, 말이 그랬다고. 많으시네. A급을 당신이 몰라 보니까 시청자들이 나를 잊혀지고 안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방송 들어오면은 방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진심인데요. 제가 방송에 나가면 팽현숙하면 최양락 생각날 것 같고 그런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까 싶어서 아 맞아 최양락이란 사람이 있지 이 프로는 최양락 MC를 맡으면 좋을 것 같아 이래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말에 이 말도 못하고 맨날 떠든다고 맨날 나를 흉보는 남편 앞에서 자신도 없지만 이렇게 나와서 몇 마디 떠들고 다음번엔 꼭 말도 안 같이 되는 소리를 같이 좀 이렇게 출연을 하고. 저희가 섭외를 하겠습니다. 몇 마디가 아닌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출연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혼자 오시는 게 좋으세요? 지금 혼자 오는 게 지금은 편해요. 저희도 그게 더 편하겠네요. 예, 저희도. 예. 이제 이제는 남자가 그 남편이 좀 이렇게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이어야 고부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가 말 많으면 항상 일이 생기더라고요. 왜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저희가 음식 해가지고 항상 어머니 댁에 가서 같이 식사를 예.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조금 이제 비싼 음식에 좀 예민하세요. 근데 그걸 꼭 이렇게 남편한테 물어봐요. 이거 얼마 주고 샀니? 근데 남편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머니 이거 싸니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더 흥분해가지고 가격을 얘기하면 이제 두 분이서 식사를 못 하시기도 하고 이제 또 한 번 이제 잠시 생각나는 게 이제 한 번은 이제 어머니가 외출하시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남편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래서 통화를 하시면서 이제 남편이 어머니가 시계를 가져가랬다고 그래서 시계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제 어머니는 전화를 해서 벽시계 쓰던 거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 옆에 마침 손목시계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손목시계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저 진짜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 한마디 잘못 전달을 해가지고 혼은 제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남자의 역할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때 너무 저를 혼내셨어요. 너무 저를 혼내셨어요. 아니 그 아드님이 말을 잘못했다는데. 얘 방송이 나오더니 얘가 간땡이같이 건너왔어요. 간땡이같이 건너왔어요. 그전엔 야 보고 수원이 말 못했어. 나 꼭 이렇게 보고 앉아서 한마디 오고 뭘 하나 주려면 손을 벌벌 떨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머니 몇 시에 가시겠어요?
완전히 달렸어. 아니 설마 그렇게 아니 근데요. 에이, 설마 어머니 몇 시에 가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어머니 몇 시에 가시겠어요? 아니 눈을 항상 이렇게 하면서 깔면서 아니 근데 김현 씨는 그런 편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며느리들이 진짜 할 말 다 해요. 아니 근데 네. 진짜로 그렇게 하겠어요? 몇 시에 가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가 다 스타가 된 줄 알아. 요즘 사람 좀 알아보니까 내가 이제 이러는데 쟤는 안녕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냥 얼마나 올라오는지 그때는 정말 이것들이 도둑인가. 그러니까 누구는 집키도 받았대는데. 오늘 진짜 아니 그건 준 거와 주신 거와 저희들이 몰래 가져간 거. 몰래 가져간 게 아니라 되게 잘못 알아들어. 전화 통화 해가지고 챙겨온 거거든요. 아니 그건 격식에 가져가랬지 내가 그거. 저는 아니 모르는 아드님이 일인데. 좀 꼬치꼬치 얘기를 잘 하는 편인가 봐요. 걔가 옛날엔 굉장히 말도 안 오고 정말 순진하고 길에 나가면 정말 꼭 바보 같았어요. 울기만 해가지고. 그래서 저게 사람이 될까 어떻게 될까 저게 커서 이 사회를 어떻게 헤쳐나가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사관이야 완전. 내가 누구 만나는 거 그 사람 이제 신분까지 그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이 사람 안 된다. 저 사람은 된다. 내가 또 사기도 많이 당했어요.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상대해준다. 이 땅 사면 좋다 그런 거 속기는 몇 번 속았는데 이제는 무서워 죽겠어요. 누구 치르면 그 사람 다 조사해. 아니 근데 그게 예전에 그게 고맙지. 그 아무것도 모르는 거보다 이렇게 딱 알려주는 게 좋지 않으세요 지금? 글쎄 지금은 뭐 여물게 사는 거가 이제 나쁘진 않은데 너무 그렇게 그냥 개발하지게 그러니까 그 자식 꽂지 않고 무슨 형사 검찰 같구나. 근데 뭐 예전에는 진짜 네.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벙어리 김어거리 뭐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 네. 이제는 할 말 다 합니다. 그렇죠. 예. 더하지.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분명히 시월드와 며느리 그리고 남편한테 들은 말 중에 가슴에 비수로 꽂힌 말들이 그죠? 있어요. 상처되는 말. 있어요. 우리가 할 말 다 한다 그래도 있습니다. 그것들 한번 할게요. 당신네 집안은 왜 그래? 맞아, 비교하면. 맞아 이게 아니 남자들이 이런 말 무심코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하진 않았는데 당신네 집은 왜 그래?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무슨 음식을 해도 조금씩 자기가 먹을 양만큼 가져다 먹는 스타일인데 저희 시댁은 많이 그래서 남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저희 남편이 아니 그래도 사람이 왔는데 좀 큼직큼직하게 음식도 내놓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조금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저희 친정아버지는 거의 그 건강식품을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알약을 막 이만큼씩 드세요. 근데 저도 약간 이게 건강 염려증이 좀 있는 사람이라 저도 먹거든요. 그러면 아유 참 그대로 닮아서 왜 그렇게 먹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또 꼭 애들 중에서 안 좋은 건 우리 친정집 닮았다. 그래, 맞아. 좋은 건 시댁 닮았다고. 맞아요. 맞아. 자, 이제 4위 보겠습니다. 네. 저런 사람 왜 만나니? 유현상 씨. 좀 저거보다 좀 더 심했죠. 저런 그때 당시에. 네, 그때 당시에 저는 뭐 그냥 우리 백두산이라는 그룹을 좋아하는 마니아들만 좋아했고 사실 우리가 연애할 때도 같이 손을 잡고 연애해 본 적이 없어요. 한 10m 정도 떨어져서 남인양하고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데이트를 하고 이제 아내를 바래다 주려고 집 앞에까지 왔어요. 왔는데 우리 장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들켰구나. 네. 근데 장모님께서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아내 손을 딱 잡더니 너 상대가 돼 이제. 너 상대가 돼 이제. 아우 그거를 어머니가 들었으면 얼마나 분했을까. 아니 요즘에 내가 시어머니라면 진짜 피가 거꾸로 쓸 것 같아. 내 아들을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어머니 아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지 또 제 아내가 또 우리 어머님께 참 잘하니까 아주 제가 화날 정도로 잘해요. 아니 근데 에이, 뭐지 잘하는 걸 화를 내냐? 아니 근데 아니 그냥 선물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요. 어머님을 뵈러 가는데 이런 거 물건을 사고 이런 선물을 샀는데 어때요? 그러면 그거 좋지. 그래 갔다 와. 이러는데 거기에 꼭 봉투. 아유 참 당연한 거만. 당연하지 시어머니한테.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님을 제가 잘 알잖아요. 우리 어머님이니까 그냥 그 정도만 해도 그래 이렇게 좋아하실 분인데 거기에
또 봉투. 사실 이런다고. 아유, 왜 이러니? 한 거야. 우리 봉투 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럼 밑에 깔린 거 안 좋아하고 봉투 좋아하세요. 네. 아, 장모님한테는 할 거 아니야. 장모님한테 하면서 자기 엄마한테 한번 한 말이야. 이현상 씨야, 물론 남자가 올 프로가 아니라니까. 정말 말 잘못했다. 어우, 매장당해요, 매장. 예. 제가 말 잘 안 하잖아요. 자, 3위 보겠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이순아 씨? 이게 잊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누구한테 들으신 말이에요? 아유 할 말 다 하고 사는 우리 며느리죠. 뭘 잊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얼마 전에 6월 달에 내 생일이었는데 예. 그 우리 딸이 엄마 언니한테 연락 안 왔어? 내일 엄마 생일이잖아. 그래서 아, 오겠지 뭐. 그랬더니 연락 안 해도 아유 뭐 연락하니 시가 어려니 알아서 오게. 그 뭐 엎드려 절 받냐 냅둬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생일인데도 안 왔어. 그래서 또 전화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우리 딸하고 사위하고 같이 밥을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좀 괘씸하더라고. 그 전화를 했어. 얘 어저께가 무슨 날이었니? 그랬더니 어저께 어머니 목요일 며칠? 맨날 며칠? 6월 18일. 어머. 잊어버렸어요. 어떡해. 생신 너무했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땡땡. 그 다음날 손수건이라도 한 장 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손수건 2장 사야죠니. 늦지. 한 10장도 더 사와야 되는데. 아니, 만약 박혜숙 씨 며느리가 이런다면 어떠시겠어요? 아니 며느리가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두죠. 아니 왜냐면 이거는 시어머니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 생일을 잊어버렸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성격의 며느리 같으면 미리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에 얘 이번 내 생일날은 말이야. 나는 너 옷 같은 거 사오지 말고 난 홍삼이 좋더라. 홍삼을 사오는 게 어떠냐.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구체적으로 찍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편안하고 아 날짜 이렇게 해놨다. 아, 어머니 생일이지. 그렇지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안 해주면 섭섭한 건 그치. 좀 그러니까 미리 언니가 한 달쯤 있다가 우리 아들이 멋쩍게 향수를 한 병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거 저 애엄마가 사줬어요. 그리고 필수 갖다 내밀어. 아유 그냥 다시 던져버려 그럴 때. 아니 던지기까지 안 하고. 근데 아내들이 이렇게 또 남편 가슴 후벼파는 걸 할 때가 있어요. 최은경 씨도 이런 경우 있습니까? 확 후벼팠던.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입원을 하고 근데 제가 그때 막 혼자서 일하면서 저녁 땐 가고 이걸 했었어요. 저는 이제 자식이 하나니까. 근데 퇴원하시는 날이 됐는데 저는 녹화를 해야 되고 근데 저희 남편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니까 일을 해야 되고. 나름 그래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퇴원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이제 녹화 시간이 정해지니까 죽어도 못 가는 상황인 건데 근데 우리 남편은 어쨌든 가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근데 오빠 가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울컥했구나, 못하고 말을 못하고. 못하고 우리 엄마가 내려가서 혼자서 그걸 다 수납하고 가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데 말을 못하는데 여기서 하면 되는데 그 단어가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을 썩히고 묵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서운함이 커져가지고 근데 이 이야기도 전 처음 하는 거예요. 그거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뜬금없을 때 우는 거. 아니, 그러면은 이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 남편은 몰라요 아직도. 남이 뭔지도 모르고 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남자들은 표현을 해줘야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문제예요. 전 제가 그게 문제란 걸 알긴 하는데 이게 왜 너무 수만 가지의 생각이 드니까 이게 이렇게 얽혀가지고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까 울고 나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이 방송을 보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난 방송을 통해서 얘기해. 아니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되게 나오는 여자들이 말 안 해. 그러니까 그게요 치사한 거예요. 내 말이. 그게 남편이 왜냐면 미리 말해주길 바라는 거야. 내가 남편이 말안 남편이 당신 엄마 생일 내가 이렇게 챙겼잖아. 나 방송하다가 막 뛰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챙겼으니까 당신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와가지고 챙겨주면 안 되나? 그 얘기 안 이런 해. 마음인 거죠. 근데 남자들이 좀 많이 덜렁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게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다 얘기했잖아.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가 저도 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뭐 장모님 생신이라든가. 근데 제 아내가 꼭 얘기를 해요. 얘기해서 몇 월 며칠 어머니 생신이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결하면 쉬운 걸 왜 애들 아니 그렇게 유은상 씨 말을 안 했어. 아내랑 싸우시면서 상처 받았던 적 없어요? 그래도 살면서 아니 정말로 좀 싸워봤으면 좋겠어요. 좀 싸워봤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그럼 안 싸웠더라도
상처받은 말은 없으세요? 아유, 말 한마디, 아내가 한 마디. 아니, 여기 왜 나왔냐고. 아니, 10월 때. 저 노유정 씨 네? 좋게 봤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게 지금 우리 신혼이에요. 우리 침대가 무너집니다. 아니 그 얘기를 자, 예, 예. 1위 보겠습니다. 남의 돈 버는 게 쉬워? 휘은숙 씨.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게 뭐냐면요. 제가 25년째 예. 그 이제 조그만 장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그날따라 손님이 엄청 많았고 좀 파김치가 됐어요. 힘들 때 있어요. 장사하는 날. 피곤해서. 어떤 날은 즐겁게 하고 어떤 날은 힘들고 어떤 날은 좀 이렇게 날마다 조금씩 틀려요. 아, 그럼요. 느낌이. 근데 이제 그날따라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한 12시 좀 넘어서 집에 갔더니 여자가 밤늦게 뭐하러 이렇게 싸돌아 다니네요. 그래서 싸돌아 다니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지금 너무 힘들게 손님들 여지껏 받고 순댓국 팔다 왔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진짜 섭섭하네. 그랬더니 남의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그걸 이제 깨달았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일은 배현숙 씨가 하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나 과거에 다 당신이 했던 것보다 더 힘들게 했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깨달아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말로 하냐는 거죠, 저한테. 아 그래도 지금 그렇게 되게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피곤하다 그랬더니 들어가서 자. 그래서 웬일이야. 잔소리 안 하고 들어가서 자라고 그랬더니 내일 6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해놓고 얼렁얼렁 준비하고 점심시간 점심에 예약 손님 있으니까 늦지 말고 빨리 가야 돼. 얼른 자. 불 딱 끄고. 아이, 말도 안 되지 그런 분 아니야. 내가 비디오를 찍어서 보여드릴까요? 아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랬어요. 아니야. 유현상 씨처럼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는. 아니 근데 너무 부부가 다 틀리잖아요. 다 똑같은 아니, 게 근데 아니잖아요. 저는요, 부부는 부부만이 아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최양락 선배님 좀 같이 프로그램도 해보고 네. 선생님도 만나보는데 되게 점잖고 남들한테 잘해요. 네, 되게 좋으세요. 남들한테 잘하고 밖에 많이- 나가서 잘하는데 예. 저한테는 강하게 스파르타식으로 해야 된대요. 이게 여자가 너무 기가 세면은 집안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아유, 지금 이제 너무 이해하시면 이제 남의 돈 벌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데 이 말에는 공감을 하세요? 요즘에는 또 일을 더 많이 하시니까. 너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어쩜 우리 집안에는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래, 진짜? 왜 하면 더해 우리 집이 솔직히 말해서. 오빠, 우리가 심한 게 아니야. 저는 이제 옛날에 생활비를 타서 썼죠. 지금은 이제 더럽고 치사하니까 각자 쓰지만 생활비를 해서 쓰는데 정말 그 생활비를 타서 쓰려면요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지 정말. 그러고서는 먼저 20만 원만 좀 달라고 내가 은행에서 돈을 안 찾아. 그럼 그 다음 달에 180만 원인 거야. 빼고 좀. 내가 돈 버는 게 계산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네. 생활비에서. 네, 계산은 정확해. 나한테는. 근데 내 돈 뺏어가는 거는 뭐 안 정확해. 우리 남편은 한 번도 갚아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사는 거는 똑같은 상표의 쌀을 사는데 자기는 무슨 백화점에 간 사는 기름기 봐. 이게 여기가 자르르 이제. 야, 대단해. 그리고 나는 저 마트에서 산 똑같은 표인데 야, 밥맛이 퍼석퍼석하다. 그런데니까. 남자가 너무 치사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얘기 들어보니까 똑같은데. 나 그런 남자랑 못 살 거야. 아니 그러면서 얘기를 안 진짜 해요. 아니 쌀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남의 돈 버는 게 쉬워? 밖에 나서 자기는 너무 힘든데 그치. 너는 뭐 그래서 놀고 내가 버는 줄 알지, 우리들은 다. 나갔다 들어와서 막 이렇게 쌓여 있고 막 치우기 막 좀 치워주지. 자기 이제 놀 날 좀 치워주지. 그럼 나 힘들어 죽겠어. 힘들면 일하지 마. 누가 너 보고 일하래?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둘 다 노는데 그러면 어떻게? 근데 나중에 벌면 되지. 지금 아저씨 뭐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놀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속이 터지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저는 돈을 벌면은 아내한테 다 갖다 주는 게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그만해요. 진짜. 자, 테이프 깔고 가겠습니다. 네. 아들 가진 시월드 화딱지나게 하는 이혼 사유. 아내의 재산을 탐내도 안 된다고? 열쇠 받으면 그러니까 안 되겠네. 남편이 요거를 하면
요거를 하면 안 된다. 예전에는 사실 이게 아내가 이제 경제활동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산이 아내의 재산이네요, 이제는. 아니 그때는 왜냐면 남편한테 눈치 보면서 진짜 말 그대로 돈 받아 쓰고 그것도 안 아껴 쓰면 정말 혼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남편이 여자들이 돈을 버니까 호시탐탐 아내의 통장을 노린다고 해요. 김혜연 씨는 모은 돈을 남편한테 어떻게 이렇게 뺏긴 적 있나요? 아니 이제 결혼하면 이제 뭐 이렇게 여자들이 좀 이제 남편 몰래 쓸 일도 없고 해서 비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모았어요. 이제 남편 몰래 비자금 있으니까 좀 마음은 좀 한편 든든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집을 조금 이렇게 넓혀가는 기간에 돈이 좀 필요했는데 남편이 그때 좀 이렇게 융자를 받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고민하길래 이제 제가 이제 그 돈을 이제 내놨어요. 한 3천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놨더니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꽁돈이고 그렇죠. 나는 정말 몇 년간을 꼬박꼬박 모은 돈인데 그래서 그걸 딱 주고 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좀 기여를 해서 기여를 했기 때문에 뿌듯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지날수록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아깝기도 하고. 그래도 그게 남편한테 나온 돈이 아닌가? 어머니 같이 벌어서 모은 돈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어찌됐든 비상금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 뭐 괜찮은데 그걸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좋은 데 썼잖아요. 좋은 데 썼잖아, 아니, 그럴 언니. 땐 좋은데 친정이나 이렇게 딴 데로. 어떻게 원단 며느리가 말이야, 이순아 이런 씨는 일하잖아요. 네. 그 어린이집. 비상금 있나 있어? 아유 우리 며느리는 그 유아원 차리기 전서부터 돈이 최고야. 걘 돈이 신이야 신. 신이고 종교야. 어머니 돈이 얼마나 그래가지고 순위도 1순위가 통장이야. 그래가지고 설마 우리 집 남편한테도 하루에 일비가 10,000원이래. 내가 10,000원 갖고 뭐 쓰냐는데 또 일리도 있어. 점심 회사에서 주죠. 저녁 집에 와서 먹죠. 그런데 남자들이 어떻게 또 회식하고 술 먹다 보면은 그 술값 폭탄 맞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우리 며느리 짜서 죽었다 깨나도 그거 안 갚아줘. 둘이 집에 와서 이렇게 밥 먹다가도 엄마 나 그거 저기 눈치 보면서 이번에 외상 얼마 줬는데 엄마 얘가 안 갚아준대. 그럼 허우고 헛날 내가 갚아줘 외상값을. 그래도 우린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언니가 갚아주니까 그렇지. 그래도 어떻게 해. 걔 또 신용 불량자 되면 어떡하냐고. 한번 언니 그런 거는 혼쭐을 한번 내야 돼. 아니, 아들이니까 또. 혼쭐을 내지. 오면 씨는 그럼 네. 어떠신가요? 며느리가 경제권 갖고 있는 아니 우리 아들이 갈 때 아예 그랬잖아요. 경제권은 자기가 안 갖고 와이프가 하는 대로 다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은 내가 뭐 이거 이렇게 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미국 갈 때 얘 이제 우리가 미국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래 어머니? 그럼 우리 크루즈 가요. 그래서 크루즈 어떻게 해? 그거 비싸잖아. 그러니까 아니요.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럼 막 하더니 계산을 하더니 어머니 뭐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붙이래. 그래서 우리 같이 가자는 게 아니야? 건줄 알았어. 그래도 이제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곱하기 4야. 그래서 아니 진짜 이것도 내가 내는 건가 그랬더니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그렇게 갔어. 진짜 야, 정말 말 다 하네. 아니 박희숙 씨는 남편 몰래 비상금 같은 거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이제 젊었을 때는 없었어요. 젊었을 때는 일하기 바쁘고 그리고 내 돈이 뭐 별도로 필요하다는 걸 한 번도 못 느꼈는데 남편이 돈에 대해서 잘 그렇게 관심도 없고 돈을 모여야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을 개를 탔는데 어디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식을 샀는데 3천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8천만 원이 된 거야. 근데 내가 매일 관악산을 갔었어요. 근데 거기 3층짜리 아파트 15평짜리가 있었거든. 근데 우리 남편하고 싸울 때면 내가 아유 저런 데 하나 얻어가지고 내가 대본도 보고 옷도 몇 개 갖다 놓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 그랬더니 가격이 그 돈으로 전세 안고 사니까 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사고 근데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또 그게 뭐 막 1억 1천 뭐 이렇게 이렇게 오르는 거야. 세상에. 근데 우리 남편은 뭐 산다는 못 사게 해요. 뭐든지 너는 만족한 걸 모르냐고. 여기면 족하지. 우리가 뭐 너는 뭐 그렇게 욕심이 많냐 그러는데 사실 욕심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뽑히는 입장이잖아요. 나이 먹으면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데 뭘 먹고 사냐. 남편 정년퇴직하고 나 일 없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뭐 조금 더 큰 거에서 아파트 한 2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노후대책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살던 집을 이제 헐고 거기다가 빌라를 지었어요. 근데 그때는 또 좋아하대. 그렇게 막 반대하고 돈 모이는 것도 싫어하고 개하는 거 알면 막 질색을 하는 사람인데 모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남편들은 다 좋아해요. 알면 너무 싫어하니까. 맞아. 근데 여자들이 그런 게 좀 있어야지. 남자가 무슨 일 당했을 때 여보 이거 있으니까 이걸로 힘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그쵸? 저 그러니까 같은 갖고 있는 게 경우도요. 좋지 여자들이. 그 저기 집에 있는 아저씨는 돈의 개념이 없잖아요. 자기는 순수한 자연인 예술인이라 돈이 필요 없대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면서 항상 술을 한 잔 먹고 나면은 그 이봉원 씨가 부럽다. 봐라. 박미선, 조혜련, 이경실 얼마나 프로그램 4, 5개, 7, 8개 뛰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줄 알아? 당신은 그 요만큼 발 뒤꿈치 떼도 못 따라가. 막 이래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복수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20년 전부터. 두고 보자 이 인간. 너 늙어서 보자. 내가 어떻게 돈을 모으나. 그래가지고요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장사를 열심히 하고 360일 중에 360일 거의 안 쉬고요. 매일 장사를 열심히 하면서 남들 가족들이 패밀리 식당 했을 때 막 가족들이 와서 맛있게 막 입에 넣어주고 그럴 때 나는 주방에서 청소하면서 너네들은 그렇게 놀 때 난 일한다. 두고 보자. 나중에 보자. 내가 몇십 년 후에 보자.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돈을 막 모았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어느 날 최양락 씨가 또 그러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마음이 편해야지. 난 이봉원이가 진짜 부러워. 또 막 이래요. 그래서 돈도 필요 제가 없네. 그 통장을요 진짜 입 있는 데다 그 떠들 때 탁 던져줬어요. 그거 펼쳐봐 얼마가 있나. 근데 딱 보더니 막 떨어요 손을. 놀래서. 떨면서 이게 진짜 우리 돈이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왜 우리 돈이야? 내 돈이지. 맞아. 우리 돈 아니야. 뭐 꼴보면 우리래. 그래서 우리 하지 마. 꼴보다 우리래. 나 너 해.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당신한테 막 그거를 보여주고 10원 한 장 안 주고 복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돈을 보니까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연인이고 예술이 다 떠나더라고요. 야, 갑자기 너무 좋아. 나도 봉원이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고. 하나 엄마, 나 박미선 여기 이경실 하나 안 부러워. 하나 엄마가 최고고. 막 그 얘기를 하는데 또 너무 좋아하니까 주고 싶더라고요. 또. 어떡해. 마음이 약해서. 왜냐면 사랑하니까. 아우. 그래서 진짜 몇십 년 동안 칼을 갈고 내가 복수를 해야지 그러다가 이 순간을 기다렸는데. 등기 이전도 해주고 통장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아빠 조금만 참아. 내가 크루즈 여행도 시켜줄 거고 조금만 있으면 우리 집 남편들이 해야 되는 펴. 얘기 아니야. 늘 남편이 하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 잔소리하고 조금만 참고 기다려봐. 내가 금방 일은 안 되니까. 진짜 그랬어요. 그 돈으로 최양락 씨는 뭐 하시고? 통장에 있는 그 돈을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가 요리를 뭐 잘하진 않지만 요리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제 요리 연구실 인테리어로 다 쓰라고 다시 통장을 주더라고요. 진짜요? 네, 당신이 좋아하는 요리 연구하라고. 와. 남편 짱이다, 야. 네. 김진원 씨는 어떻습니까? 비상금 없어요? 비상금 아니 근데 같은 거. 솔직히 이제 여자들한테 비상금이 생기면 그게 여자들이 본인한테 쓰려고 하는 게 아유, 아니잖아요. 가족한테 다 돌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가족을 위해서 네, 또 맞아. 아이들을 남편한테 위해서 들어가고. 또 혹시라도 남편이나 시댁을 그럼. 위해서 이렇게 뭐 정말 비상 때 쓰려고 해놓은 거지 뭐 내가 뭐 백을 사려고 뭘 하려고 이래서 비상금을 모으는 게 아닌데 근데 제가 이제 라디오를 하다 보면은 남편들의 그 비상금의 용도에 대한 그런 사연들이 많이 와요. 어떤 남편이 총을 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왜 장난감 총 같은 공기총 거. 같은 거? 예. 아, 비비탄 장난 총? 비비탄총 네. 같은 거. 근데 아내한테 그러니까 비상금을 갖다 몰래 만들어 갖고 총을 하나 산 거야. 그러니까 비상금을 만들면 남자들은 본인을 위해서 쓰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100몇만 원짜리였대요. 되게 그런 거 정교해서. 있어요. 예.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그 총을 이제 놔야 되는데 그럴 데가 아내한테 들키니까. 또 총 샀어? 이러니까 그렇지. 3만 원짜리라 그런 거예요. 거짓말로. 3만 원짜리라고. 문방구에서 파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놓은 거지. 이걸 막 장식장 같은 데 해놓으면 비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은 아니지만 마음은 장식장에 그러지만 이렇게 던져놓은 거야. 근데 회사에서 갖다 딱 와보니까 없어? 총이 없는 거예요. 여보 여기 저 총 어디 갔어? 애들이 갖고 있는 아니 옆집에 그 아줌마가 애랑 왔길래 그 3만 원이라서 그냥 애가 좋아하길래 줬어. 어떡해!
아유 꽃이다. 그 남자가 딩딩딩 뭐 이러는 거지. 근데 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사연을 갖다 보낸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철딱서니가 없는 거잖아요. 난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남자들은 지 입, 지 몸, 지 치장을 위해서 비상금을 모으니까 아우 막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승질이 나. 송중근 씨는 직접 관리한다면서요? 저는 돈을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요. 왜 안 넘기셨어요? 저는 돈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관리하는 사람 원래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소비 활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관리 안 하는 사람. 있어 보인다. 네, 소비 활동을 막 되게 좋아해서 취미 활동이 쇼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 이제 백화점에 한번 그 카드를 가지고 갔는데 주차가 공짜로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VIP가 되게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막 발레 파킹이 되고. 그래서 이게 뭐지? 네. 이거 뭐지? 그만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생활비를 이만큼 쓰라고 줬고 비상시에만 쓰라고 했는데 많이 잘 썼구나. 아 카드를 띵동띵동 많이 오게 안 줬더라고요. 해놨어요? 띵동띵동 문자 그러면 하면. 띵동 와요. 근데 저는 이제 별로 이제 의심 안 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 거 알았어, 썼겠거니. 썼겠지. 근데 한 가지 고마웠던 건 아내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일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돈을 모아서 이제 결혼기념일날 시계를 또 선물을 해줬어요. 좋겠다. 사실은 뭐 생일날 아내가 저한테 준 선물들 이제 그동안은 고맙지 않았거든요. 제가 준 돈으로 사준 거니까 고맙지가 않았는데 처음으로 이제 본인이 번 돈을 아껴가지고 사주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소비 활동을 했군요. 네, 소비 활동을 현명하게. 훌륭한 소비 활동을. 예. 김지선 씨 왜요? 선물 특별한 선물 받은 거 받았어요. 있잖아요. 아 예. 여기서는 제가 조금 재수 없나요? 아니 저희 남편이 저는 그냥 몰랐어요. 저희 남편이 제가 이제 올해가 결혼 10주년이었잖아요. 10주년이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이제 제가 그때까지 좀 차를 오래 탔어요. 오래 탄 차가 있었는데 자꾸 말썽을 피워서 차를 바꿔야 되나? 근데 저는 원래 하나를 사면은 좀 오래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핸드폰도 그렇고 뭐든지 좀 오래 가지고 있는 편인데 차도 나 괜찮다 그런데 남편이 보기에 좀 그랬나 봐요. 그런데 하루는 자꾸 차를 보러 가재요. 나 괜찮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차에 관심. 남자들은 차 좋아하니까 또 자기가 또 자기가 사고 싶어서 사고 싶어서 또 뭐 집안에 새 거 들어오면 좋아하니까 또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나 싫다고 그런데 굳이 자꾸 보러 가자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저도 새 차를 타보니까 좋지요. 시승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러더니 정말 그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차값을 다 낸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결혼을 딱 하고 나서 계속 비상금을 모아서 결혼 10주년이 되면 이 여자가 차를 바꿀 때쯤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차를 바꿔줘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지선이 시집 잘 갔네요. 차를 정말 저는 처음이었어요. 난다, 진짜. 일시불로 확 우와 차를 예. 일시불이면 DC도 해줬다. 아무튼 정말 그래.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아들들이 이쁘지 뭐. 열받지. 아니 비상금 딱 마련해가지고 전원주 씨한테 딱 어머님을 사줘야지. 10년간 글쎄 모은 말이에요. 그거 그분 정말 좋지만- 감동적이죠. 장모님한테 빡 하면. 그건 안 되죠. 아니 근데 노유정 씨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같은 생일날 차를 같은 받았는데. 생일날 차를 받았어도 누구는 참 남편이 완불로 해주고 누구는 36개월 열심히 할부만 갚고 노유정 씨가 갖고 있어요? 난 내가 갚았어요. 뽑아만 줬지. 뽑아준 거는 남편분이 하셨는데 계약만 해줬구나 계약. 아니 부인 비상금 있는 것조차도 이 용납이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옛날에요. 왜 우리가 난 잊혀지지도 않아. 5월 5일 날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싹 폐물만 갖고 간 거야. 그러니까 아는 소행이었던 거예요. 그 이제 애 아빠는 시계를 좋아하니까 시계가 많았어. 내 것도 이제 몇 개 있었고. 근데 그 시계, 반지, 돌반지 요거만 쏙 빼고 아는 간 사람이 한 거예요. 거네 그럼. 그러니까 이제 애 아빠가 화가 나지. 근데 내가 너무 미안한 건데 그날이 5월 5일이라서 내가 이제 라디오 끝나고 나 피곤하니까 집에 갈게. 그러니까 그냥 와 이래갖고 이제 갔는데 그날이 이제 도둑이 맞은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해서 진짜 시계를 하나 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맥시멈 한 300에서 뭐 한 3, 400 되겠지.
원짜리 골라가지고 내가 1년 반을 그걸 갚느라고 진짜 내가 바뀌었다. 배우들은 그렇게 비싼 거 차나?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본 적이 욕심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요렇게 아니 그럴 때는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돼. 아니 그게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내가 진짜 그 자리에 그냥 일 끝나고 집에 있었으면 됐을 텐데 어차피 5월 5일이니까 오라고 그랬는데 도둑이 맞았으니까 나는 내 마음이 부인으로서 아내로서 이 내가 관리를 못했구나. 집에 있었으면 더 위험했었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내가 큰일 그거에 났어. 눈물을 흘린 게 뭐였냐면 우리 아들이 엄마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었어. 엄마가 만약에 있어서 엄마는 다쳤을 거 아니야. 이러는데 아들이 그나마 그 얘기해서. 나는 야 아빠보다 아들이 낫다. 진짜 그래. 걔는 그래서 또 아들 낳고 키우는 여기가 거야. 한이 많아요. 한이 많은 자, 오늘 어디서 이제 그딴 얘기 하세요? 제일 한이 많으신 분이. 뭘 한이 뭐 이렇게. 불쌍해. 아유. 나는 괜찮아. 아유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 그래. 윤상 씨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래도 아내 오래간만에 이렇게 같이 물론 떨어져서 방송은 했지만 좋은 추억 오늘. 아니 그러면요 가서 뽀뽀 한번 해드리세요 지금. 해주세요. 가서 해주세요. 예. 서훈의 계절 가을. 그러나 가을에 결혼하면 옷 비싸야 되고 옷 커스텀 입을 시댁 식구한테 해야 될 것도 돈이 배가 들어가. 이 며느리들 얘기하는 게 진짜 가관인데. 우리 엄마도 고통받고 나도 고통받고 그러면 그 결혼을 하질 말아야지. 묻읍시다. 그렇죠? 어머님 그렇지 않아요? 의자채로. 그 훌륭한 아들을 잘 키워줘서 이렇게 보내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는 뜻에서 그 예단주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가을이 온다 여름이 온다. 아니 우리도 참 훌륭하게 안 키웠어요. 왜 아들만 훌륭하게 잘 키웠다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지근성이에요. 시어머니 웃음 짓게 하는 억대 가을 예단 혼수 전격 공개. 보통 한 1,000만 원, 150만 원 정도 억대가 넘어요. 가을에 결혼하면 혼수도 대출도 무조건 2배.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